안녕하세요.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박수도 한번 쳐주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 시험이 끝났는데, 저는 사실 이번 시험 끝나면 진짜 한 2박 3일 자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박 3일 아직 못 자고 지금 열심히 나와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아마 아이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단대부고에서 지금 영어 담당하고 있는, 단대부고래. SNT에서 단대부고 영어 담당하고 있는 마리아 선생이고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저만 예쁜 여자 선생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음, 어떠셨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게 참 그런 게 잘 봤다고 하기에도 그쵸. 자, 그리고 또 못 봤다고 하기에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단대국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학교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비교를 하고 또 다른 학교와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단대국어는 너무 깔끔해요. 깨끗해요. 담백해요. 저는 진짜 이 말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 지금 그렇게 됐는지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할게요. 일단 처음 보시면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단어, 부교재, 그리고 나중에 나온 8개 모의고사, 자, 그리고 교과서 요렇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는 범위가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여기 8개 추가해가지고 나오기는 하지만 이 학교에서 일단 정말 큰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진도가 빨리 나와요. 이게 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요, 2주 전에 한 30개 던져줘요, 지문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 학교는 여기까지 먼저 던져주고 심지어 기말 범위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딱 학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먼저 정하고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고 또 제가 이번에 아이들하고 하면서 너무 크게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상위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 2등급 들어가는 친구들까지는 괜찮은데 2등급 중반부터 시작해서 거기 밑에 친구들은 여길 버려요.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5문제 항상 똑같이 나오거든요. 지금 저 점수는 되게 높으면 저기 17.1점까지 조금 낮으면 16점대까지 해서 16%, 17% 차지를 하는데 저기를 버리면 슬프죠. 그쵸. 저희의 시작 등급이 조금 밑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중위권 친구들한테 첫 번째 관문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또 교과서는 그냥 꾸준히 항상 서술형 하나 나오고, 이제 요 정도 문제가 항상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셨을 때 객관식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났는데, 요번에 전체 그 20문제 중에서 3문제 정도는 지문 속에서 살짝 변형이 있었던 거는 맞지만 이게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못 봤던 새로운 문장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어, 이거는 변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제가 또 엊그제 영동 수업하다가 느꼈던 건데 영동은요. 첫 번째 있는 한 줄을 놔두고 그냥 내용이 다 바뀌어요. 아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변형이지 여기는 그 변했다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지문에서 문장 하나를 조금 길게 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으신 다음에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함축음이 다만 저희는 이게 힘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주제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글의 큰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 대한 내용만 확실히 지금 숙지를 했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수가 있었고, 특히 그래서 단대부고는 오랫동안 항상 확실했었어요. 객관식에서 점수를 다 얻어와야 되는 거고 서술형에서 몇 점 까이는가로 저희의 등급이 결정되고 있었던 항상 그런 학교였었는데 자 이번에도 큰 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어떤 아이들은 객관식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친구들이 1학기가 조금 쉽게 나와서 그런 거고 전반적인 이 단대부고 5년 경향으로 봤었을 때는 무난한 정도라고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그리고 막 2개 고르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수능형으로 출제되셨고요. 자 또 18번 마지막에서 요약문이 조금 어렵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힘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그리고 이번에 단어. 요 단어를 아이들이 너무 많이 포기를 하는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워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17점 문제가 나오고 5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이 학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 자체가 워드마스터 수능이 솔직히 우리 1학년 아이들 쓰기가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고, 워드마스터 하이스트는 지금 아이들 쓰고 있는 교재는 솔직히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쓰는 게 맞는 교재예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거를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다만 이게 뭐가 있냐면, 문제 그 단어가 어려우면 사용하시는 보기가, 예문이 어려우면 그건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에요. 단어만 확실하게 외워놓으면 예문은 그래도 길지 않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문제 봤었을 때 지문이 가장 긴 예문이 14단어 이내예요. 14단어 정도면 친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짧은 거는 8단어부터 하기 때문에 단어만 외우면 지금 괜찮습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단어를 그냥 끝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훨씬 더 편하게 지금 기말고사 때 여유 있게 지금 대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었고요. 마지막, 이제 저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요 서술형, 제가 다는 뭐 수업을 할 생각이 없고 우리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하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지 거기에다가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은 서술형 1번, 제가 4개 중에서 2개만 가지고 왔는데 교과서예요. 여기 제일 밑에다가 이 한 줄을 한글을 붙이셨어요. 즉, 얘는 원래 교과서에 없던 문장이에요. 그냥 한 줄을 붙이신 다음에 조건을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을 하고, 아이고, 2단어만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주어진 단어부터, 자, 주어진 단어가 여기에 있었던 요 오브가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즉, 한글 해석을 줬지만 저희 아이들이 요 단어를 가지고 생영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게 크게 어려운 그런 문장은 아니에요. 짧아요. 그냥 이 작품은 대중의 의식을 바꾸는데 큰 영향력이 있었다.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뭐가 하나 어법 포인트가 들어갔냐면, 요 오브로 시작하는 요게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오브에 저 절대 수업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간단하게만, 오브에다가 추상 명사를 더하면, 추상적인 명사를 더하면 2개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영향력이 있었다는 여기에 있는 이 형용사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앞에 있는 오브를 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 써야 돼요. 한마디로 저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법적 상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어법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어야 저 형용사에서 명사로 변형해서 쓸 수가 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법이 바탕이 되는 상황에서 보어가 도치가 됐구나를 아는 상황에서 여기까지를 집어넣으셨으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가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또 그리고 2번째 거 하나를 봐보면, 요거는 지금 서술형 2번째에서 부교재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부교재가 요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아이들이 너무 고민을 하는, 지문 전체를 다 외워버리면 쉬운 거 아니냐, 내가 편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저는 귀찮으니까 지문을 전체 다 외워버려요. 지금 그 얘기가 아이들한테 나올 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보시면 문제를 피할 건데, 자, 요 문제가 이 물리적 물건의 관리와 연관된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했다라는 게 저희의 원문이었는데 살짝 변했어요. 밑에 있는 요만큼은 같아요. 근데 앞에다가 갑자기 전치사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전치사를 바꿔가지고 저 내용을 쓰려고 했었을 때, 와, 저걸 어떻게, 근데 이거를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번에 교과서에서 핵심적인 어법으로 밀었던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같이 with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ing가 나오는 거를 솔직히 교과서에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했었던 그런 어법이기는 했었어요. 저게.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났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 다시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과연 다 외워서 왜 외우는 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지금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는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그냥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이 항상 내가 몇 점으로 까여가지고 이 등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말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요
학교의 시험 어떻게 나왔다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제 저희의 문제는 뭐 시험은 시험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죠. 자,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남고만 지금 13년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아이도 남자아이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물론 너무 뛰어난 친구는 한번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생각을 하면 한 번에 쫙 기억하는 그런 이상적인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도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문에 대해서 5번 이상은 반복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은 기억을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제가 전부 다 하나씩 지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옆에다가 해석을 주고 해서 어법하고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손으로 하나씩을 다 써줘요. 다 써가지고, 또 저것도 어떤 선생님들은 저기에 대해 가지고 직접 필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이제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요. 필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아이들은 집중이 안 돼요. 저 필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엔간한 필기는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어법 어휘 저기 다 써놨으니까 우리는 저 어법 어휘를 기반으로 해서 써놓은 거 체크하자. 문장 우리 한 번만 정확하게 해석해보자. 그리고 이 글을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보자. 그리고 이 글의 주제 좀 확인하자 해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마무리를 먼저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제 생각에는 강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강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거기는 한데,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는 강사란 어떤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게 제 존재에 대해서 막 이제 고민을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강사란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가 꼭 가져야 되는 미덕 중에 하나는 지문 내용을 아이들한테 머릿속에 박아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강사는 전달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저 지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박아줄 수 있어요. 그건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을 거고, 저는 원래 수업을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요 지문 내용에 대해서 특히 남자아이들한테 확실하게 박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혼자 5시간 동안 공부해야 되는 양을 제가 수업 한 번으로 쫙 집어넣어준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숙제를 2파트를 내줘요. 요렇게 문제를 주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서술형을 과연 다 외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니요. 다 못 외워요. 영어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할 게 이렇게 많은데, 영어는 암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똑바로 안 나오고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들한테 이 지문을 숙지했나를 봤었을 때 그냥 요대로 줘요. 숙제 줬던 거 그냥 그대로 줘요. 즉, 해석도 주고요. 앞에 있는 글자도 그냥 다 줘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학교는 똑같이 안 나오는 데다가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에 있는 보기를 가지고 집어넣을 수가 있는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 친구들 충분히 문제 다 빠르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에 대한 그 부담 최소화해주기 시작하면서 미리미리 저희 공부를 시키기 시작하고,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저번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5 플러스 1로 했지만 저 원래 6 플러스 1이나 7 플러스 1로 하는 게, 저희 웬만하면 4회차 이내에 모든 팀도 싹 다 끝내고 그 다음부터 복습이 들어가요. 1차적으로 끝난 다음에 저희 일단 순서로 해가지고 아이들 전부 다 돌리고 서술형 연습을 돌아가는데, 자, 저기에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를 한 다음에 저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답을 불러주면 안 돼요. 영어는 아이들이 이게 왜 맞는지를 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채점해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저거 2개에 대해서 저희 조교 선생님들하고 애들 다 끝까지 붙잡고 서술형도 아니야 다시 해가지고 하나씩 고쳐주면서 전부 다 첨삭식으로 2개를 다 진행시켰습니다. 인간적으로 요만큼 4번 정도 하면 이제 기억이 좀 나기 시작하고, 이번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는 제가 내용일지 TF 문제를 못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보 때는 요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하나 주고 객관식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 반복을 시켜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만큼 한 다음에 이 또 제가 시켜 보니까
저는요, 그날 마무리하고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면 밤 12시가 돼도 그냥 영어 그날 마무리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애들은 싫어요. 애들은 항상 도망가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 어머님들이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밤 12시까지 남겨서라도 클리닉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다른 날 와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클리닉에 와가지고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첫 번째, 저희는 지문에 대한 숙지, 요기 확인하고 단어 확인하고 과제 완성했는지 여기까지 기본 클리닉 마무리합니다. 자, 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보통 모의고사하고 다양한 실력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수업 시간에 다 못한 거 전부 다 체크하고 문제 같은 거 계속 줘가면서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마무리 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총평을 하고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단대 시험은 저는 정말 제가 다른 학교들도 많이 했었고 또 제가 한 좀 되긴 했지만 제가 시대인지에서 내신 1학년, 2학년 내신 총괄 팀을 했었을 때 제가 그 총괄 그 만드는 자료 그 팀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있었던 13개 학교에 대해서도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봐서 느끼는 건데 단대는 점수가 영어가 이렇게 쭉쭉 오르긴 솔직히 쉬운 학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암기해가지고 나오는 학교는 이게 되지만 솔직히 이 학교는 그렇게 한 번에 쭉쭉 올라가진 않아요. 다만 이 학교는 한 번 올라가가지고 자리를 잡잖아요. 그럼 이 학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영어 피지컬 자체를 채워가지고 아이가 올라갈 수 있게 지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반복이요. 두 번째 답을 불러주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기회요. 거기 두 개를 같이 주면서 옆에서 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우리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특강과 요 특강에는 서술형 집중하고 미리 저희 아이의 단어 끝내버리려고요. 그래서 요 단어로 해가지고 2번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여기에 가지고는 이제 내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 다시 기말에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